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7월 15일 오늘 정보는 정부가 어제 발표했어요. 금융부분 민생안전과제 추진 현황 및 계획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신문에서 많이 보셨죠. 취약차주들 대출 연장해준다, 원금 감면해준다, 그 얘기가 어제 금융위에서 발표했던 요 내용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소상공인 부분만, 소상공인 지원 대책만 따로 떼어서 요 부분만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없으신 분들 위해서 그냥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어제 비상경제 민생회의가 열렸죠. 7월 14일에 이게 사실 2차입니다. 1차 한번 열렸었고요. 2차 열렸고, 취지는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13일에 빅스텝이 얘기를 했습니다. 금통위에서 0.5%포인트 정도 올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금리가 너무 급격하게 오르니까 이런 그 취약차주들, 그 다음에 어려우신 분들을 어떻게 도와줄까에 대한 내용이 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의 주제였어요. 그래서 이 금리와 관련된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 얘기하는데 지원 대상이 딱 정리를 해드리면 소상공인, 그 다음에 청년, 그 다음에 취약차주, 저소득 대상, 딱 요 부류가 딱 요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요 민생 안전과제 추진 현황 계획의 대상이. 그래서 우리는 소상공인 부분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이게 금융부분 민생대책 안정, 이게 금융위에서 나온 거잖아요. 금융위에서. 그래서 금융 부분인데 기본 방향이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소상공인, 가계, 청년, 서민, 이렇게 취약 부분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잘 보세요. 특징이 대환대출, 채무조정, 신규 자금 지원이에요. 다시 한번, 대상이 누구라고요? 소상공인, 가계, 청년, 서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상품? 대안상품, 대안대출, 채무조정, 채무조정이 원리금 감면이죠. 신규 자금 지원, 한마디로 대출 더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대환대출은 뭐죠? 우리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대환이 뭐예요? 대환이 써져 있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거, 또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거, 또한 상환기간이 짧은 거를 상환기간이 길게 막 20년 30년으로 바꿔주는 거, 이게 대환대출입니다. 그래서 대환대출, 채무조정, 신규자금 지원, 이런 식으로 정부가 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요, 자영업자, 이제 소상공인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여정 구독자님들, 그러니까 저랑 오랫동안 소통하신 분들, 그리고 제 영상을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는 내용입니다. 제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들어보시면 제가 이미 다 설명드렸던 부분이에요. 다 제가 공문으로서 확인시켜온 내용인데, 어제 나왔던 거는 그거를 그냥 모아서 다시 한번 윤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이제 언론에 보도되면서 마치 새로운 게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우리 여정 구독자님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어제 또 나와줬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새출발 기금이죠. 30조 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매입하여 채무 조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름이 새출발 기금이에요. 예전에는 가칭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가칭이 없어졌죠. 이제 확실히 새출발 기금으로 이름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30조 원 규모의 부실 채권. 부실 채권이 뭐예요? 못 갚는 거예요. 누가? 자영업자가. 지금 이거 자영업자 얘기입니다. 소상공인 얘기예요. 일반 서민 아닙니다. 자영업자들의 새출발 기금인데, 부실 채권 또한 부실 우려 채권, 못 갚을 것 같아, 이런 어떤 채권, 한마디로 대출을 누가, 정부가 매입해서 채무 조정을 하겠다. 근데 채무 조정 내용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거치 기간 주겠다 이거죠. 최대 1년에서 3년. 장기 분할 상환을 하겠다 이거야. 당장 갚는 게 아니라 최대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장기 분할 상환하게끔 하겠다.
근데 또 뭐야? 대출 금리 인하하겠다. 자, 이거 별표 한 3개 치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죠? 제가 예전에 한번 다 설명드려서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과감한 원금 감면. 왜 과감한 연금 감면이라고 했죠? 다른 데는요, 원금 감면이 50%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개인 회생도 제가 알기로는 60%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뭐야? 90%까지. 어떤 분들에 대해서는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근데 이게 누구라고요? 소상공인 중에서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서 과감한 원금 감면 최대 90%. 여러 번 설명했죠 제가.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효과가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영상 소개하고 나서 그때 이제 댓글로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의도적으로 연체하신 분들 많아지겠다. 이렇게 우려를 나타내신 분들 많았죠. 정말 그래요. 연체 90일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연체하신 분들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뭐라 그러죠? 도덕적 해이라고 얘기하죠. 모럴 해저드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간에 원금 감면이 돼요. 그래서 요 문장을 가지고요, 기자가, 그러니까 기사들이 되게 자극적으로 나왔죠. 뭐 소상공인만 원금 감면해 준다,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자극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우리 여정가족님들은 워낙 제가 빠르게 정보를 들어서 이게 다시 한번 이제는 어제 또 한번 다시 한번 나왔던 내용이고요. 자, 대환대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거죠. 자, 7% 이상 대출을 저금리,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4에서 7%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걸로 바꿔주는 건데, 자,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중기부 얘기하면서 지금 투 트랙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제 정보로는 지금 투 트랙으로 지금 요 대환대출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확인이 됐어요. 공문에서 확인이 됐네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대환대출이 나오는데요. 앞으로 나옵니다. 10월에 나오는데, 대환대출이 나오는데요. 보시면요,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서 2천억 원 정도 나오는데요. 중기부가 담당합니다. 써져 있죠? 자, 저신용이에요. 저신용 744점 이하. 그러니까 이건 나와봐야 하는데 몇 점으로 잡을지. 신용평점이 744점 이하일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이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대환대출을 해주는데 중기부가 따로 2천억 원을 확보해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줍니다. 그럼 제가 그랬죠. 저신용자도 있지만 중고신용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금융위가 담당하는 거예요. 얼마? 8조 5천억 원. 엄청납니다. 전체 소상공인이에요. 그래서 전체 소상공인. 여기 전체 소상공인은요, 저신용자도 포함되어 있고요, 중신용자도 포함되어 있고요, 고신용자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전체 소상공인에게는 금융위가 8조 5천억 원. 저신용자 소상공인은 중기구가 맡아서 2천억 원 정도 한도 내에서. 이해되세요? 투트랙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저신용자들은 여기서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중복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중복은 안 될 텐데, 근데 만약에 내가 저신용자라면 당연히 이쪽에서 저는 받을 것 같아요. 물론 요거 상품이 나와봐야 알아요. 이게 상품이 나와봐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신용자라면 이쪽에서 받는 게 더 유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경쟁자가 그렇게 들치열하니까. 15% 대출을 7%만 줄여도요, 뭐 이자가 반으로 줄어들잖아요. 엄청난 혜택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받았던 손실보전금이나 방역지원금 일시적이죠. 일시적으로 주는 거죠. 이런 단비라고 봅니다. 그런 거는 단비. 그냥 한 번 딱 내리는 거예요. 갈급했을 때, 정말 힘들었을 때 한 번 비가 싹 내려주는 건데, 이거는요 완전 햇빛이에요. 햇빛. 매달 갚잖아요. 햇빛에 좋은 햇빛을 계속 쏴주는 겁니다. 비교를 하자면 365일 혜택을 받는 제도잖아요. 그래서 대환대출 해당하신 분들은요,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죠. 무조건 하셔야 돼요. 대환대출 진짜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거. 그래서
요거 꼭 말씀드립니다. 사업 자금, 리모델링, 사업 내실화, 필요 자금을 주겠다. 이거는 그냥 대출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대출. 근데 이거는 원래 있던 내용입니다. 사실 뭐 소상공인도 대출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그냥 있는 얘기인데 42조 원. 원래부터 하던 일이라서 그래서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실제적으로 이걸 가지고 막 사업 기사를 아니면 뭐 유튜버들이나 기자들이 막 뭔가 대단한 혜택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뭐 원래 있던 거라서 경영자금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런 거 마련되어 있다. 자, 소상공인을 위한 겁니다. 소상공인.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오해가 말아줘야 될 게, 제가 이제 계속 이거 사실 이런 정보 제가 몇 달 전부터 들었잖아요. 왜냐면 이게 추경 때 포함된 내용이었어요. 다 몇 달째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중요한 정보 나올 때마다 업데이트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건데 꾸준히 보세요 영상을. 저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니라 새로운 정보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출 나오는 거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이미 그럼 아실 거예요. 이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 제 개인적 입장은 얼마나 울겨 먹습니까 이거. 나온다 한다는 게 지금 몇 달째예요. 몇 달째.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할 거야 하는 게 지금 몇 달째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10월부터 해요. 10월부터 하긴 하는데 했던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정부가 물론 나올 때마다 좀 구체적으로 나와요. 옛날에는 대안대출 합니다. 그 정도 순이었다면 이제는 고금리 7% 이상 대출을 고금리로 보고 저금리는 4에서 7%.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계속 회의를 거쳐서 만들어지니까 제가 그걸 계속 전달해드리고 있는 거고. 빨리 좀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결론은 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제 나왔던 게 의미가 있는 게 좀 스케줄이 좀 나왔다? 이런 정도 의미입니다. 볼게요. 아까 만기 연장 아직 얘기는 안 했습니다. 아까 금방 얘기했던 게 채무조정 얘기죠. 새출발 기금하고 대안대출 이거예요. 그죠? 내실화 이 부분이죠. 세 가지인데 보세요. 자, 채무조정 들어갑니다. 신청 접수 개시, 조치사항 시기, 시행 시기가 언제예요? 9월 하순. 대안대출은 저금리 대출 전환은 9월 하순. 사업 내실화는 7월인데 자금 지원 하고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이거 할 거야 이렇게 했다가 이게 점점 더 정보가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 채무조정 들어가잖아요. 새출발 기금. 이것도 이름이 정해졌죠. 신청 접수 개시라고 돼 있는데 이제 개시합니다 이제. 그래서 시행을 9월에 하순에 하는 거지, 신청 접수는 이제 받을 거예요 이제 곧. 그래서 요거 제가 말씀드리면 신청 접수 하십시오. 아시겠죠? 시행 시기는 9월 하순이다 보니까 아마 10월부터는 본격적이 될 거예요. 제가 이제 예고해 드렸죠 이미. 그래서 제가 신청 접수가 이제 곧 개시가 되니까 7월 안에는 혹시 이게 제가 나오는 대로 바로 또 계속 정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대안대출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바로 신청 접수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곧 7월 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없어야 되는 게 신청 접수한다고 해서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에요. 시행 시기는 9월 하순부터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만기 연장 볼게요. 만기 지금 굉장히 힘드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9월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가 아시겠지만 9월 종료예요. 9월 종료. 10월부터는 갚아야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는 더 연장해 주느냐 상환유예 해 주느냐가 가장 큰 어떤 관심이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더 이상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는 안 될 거다. 왜냐면 이게 지금 폭탄 돌리거든요. 지금 금융권에서는. 그래서 아마 지금의 정부의 인수위 때부터 왔던 취지랑 안 맞기 때문에 만기 연장은 안 될 거다. 만기 연장은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만기 연장이 됐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체면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안 한다고 했으니까. 다시 만기 연장 한다 그러면 이제는 내뱉은 말을 주워 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만기 연장은 끝이야. 끝인 끝인데 좀 사실상 만기 연장이 됐어요. 만료가 되더라도, 그죠? 만료가 된다는 얘기예요. 만료가 되더라도 소상공인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보완 장치를 준비하겠다. 무슨 얘기냐면
기존 유예 원리금은 최대 1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토록 기조치가 됐습니다. 이건 이미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요. 10월 이후에도 급격한 대출 회시 없이 원만하게 만기 연장 상환 유예가 이뤄질 수 있도록 뭐래요? 주거래 금융기관 책임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무슨 얘기냐면 말이 참 웃겨요.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 중인 차주가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자율적으로 90에서 95%는 만기 연장 상환 유예 해주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어요. 누구랑 논의할까요? 은행권이랑 금융권이랑. 신청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께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다가? 은행에다가. 무슨 얘기냐면 주거래 금융기관 책임관리.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정부가 은행 번호, 금융기관 번호, 야 니네가 책임져. 책임져서 만기 연장 상환 유예해. 이런 얘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만료가 돼요. 그런데 사실상 보면은 90에서 95%는 만기 연장 상환 유예를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알아서 금융기관이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상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만기 연장이 될 가능성, 상환 유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형식상은 아니지만 사실상은 만기 연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10월부터 갚아야 되는 분들은 이제 한숨 돌리게 된 거죠. 그죠? 다만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또 차주가 신청하는 경우에요. 꼭 신청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것도 자세한 얘기 나오면 또 말씀드릴게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 거야 이래요. 할 거야지 이제 자세한 공문이 나온 게 없어요. 계속 정부는 이런 얘기만 해요. 조금씩 뭔가 정해지고 있어요. 금융권과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융권과 지금 얘기를 하면서 제가 옛날에 다 말씀드렸죠. 조금씩 업데이트가 될 거다. 구체화될 거다. 이것도 많이 구체화된 겁니다 지금. 근데 확실히 시행 공문이 탁 튀어나와갖고 만기 유예 어떻게 해라, 아니면은 뭐 대한대출 어느 은행에서 뭐뭐뭐 해라, 그런 내용은 아직 확실히 나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요거는 뭐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 어쩌고저쩌고, 요거는 그냥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예요. 소상공인 관련된 건. 나머지는 이제 주거 관련, 뭐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안심전환 대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거,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과 관련된 거는 딱 이렇게요. 만기 연장 한번 볼까요? 그러면 스케줄 어떻게 짜져 있는지. 자율관리, 여기 만기 연장이죠. 뭐 조치사항 시기가 언제예요? 자율관리 수립입니다. 은행권이 자율관리 하셔야 돼요. 이제 시행 시기가 이것도 9월 하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좀 남아 있어요. 이제 은행권에서도 어느 정도 자율관리 그 포맷을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이제 걸릴 가능성. 그래서 일단 어쨌든 간에 9월 하순에는 무조건 다 들어갑니다. 채무조정도 들어가고요. 뭐 저금리 대한대출, 저금리 대한대출도 그렇고요. 만기 연장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계속 또 업데이트 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계속 모니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엄청난 혜택이라고 전 보여집니다.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엄청난 혜택이고요. 꼭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 이거 외에도 안심전환 대출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저소득층 대출, 그 다음에 청년 대상으로 뭐 논란이 많이 됐던 게 있죠. 청년 자산 투자자 재기 지원, 그러니까 이자 탕감이죠. 이자 탕감. 이자 탕감, 뭐 이게 바로 프로그램 얘기인데, 요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오늘은 이제 소상공인과 관련된 채무조정, 대한대출, 만기 연장, 요 세 가지 꼭지였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셨기를. 그래서 어제 굉장히 큰 이슈였죠. 근데 우리 여정 가족님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 들어보면 알겠죠. 이거 여정님이 이미 예전에 다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했던, 이거보다 더 디테일하죠. 제가 은행 공문도 막 가지고 오고 해서 설명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예전 거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바로 여정 가족님들 혜택이죠. 남들보다 먼저 아시는 거였잖아요. 다 아는 내용이고. 그래서 한 번 더 어제 공문이 나와서 정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나중에 또 시간 되면 제가 그 이제 나눠서 올려드릴게요. 저기 그 서민 부분, 그러니까 특히 이제는 안심전환대출, 그래서 주담대 대출,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꾸는 이런 것도 한번 설명드리고, 그리고 청년들, 저는 제 채널에 청년들은 많이 없어요. 있나? 혹시나 청년 많으시면 그 청년 대책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게 그런 거예요. 이번에 그 많은 비판을 받은 게 이런 겁니다. 원금 감면이거든요. 원금 감면 부분인데, 사실 자영업자 분들에 대해서 90%까지 원금 감면해 주는 거는 저는 찬성입니다. 자영업자 분들은 이제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사실 어려워서 힘들어서 그런 게 되게 많으시거든요. 다만 도덕적 해이는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 한도 내에서 정말로 꼼꼼하게 그 기준을 정해서 정말로 어려우신 자영업자 분들에 한해서만 원금 감면이 가야 되지 않나.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거를 오해할 수 있어요, 자칫 많은 분들이. 그래서 원금 감면 해주되 정말로 어려운 분들을 어떻게 선별할 건지, 이런 부분은 아마 과제로, 숙제로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꼭 지원 받으셔서 소상공인 분들 또한 자영업자 분들, 특고 프리랜서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네, 그 어제였죠. 예, 어제 이제 KTV였습니다. 이렇게 어제 했던 비상경제 민생회의에 대해서 이제 KTV에 나가서 이 얘기를 이미 했어요. 제가 KTV 아시겠지만은 이 최유교 아나운서님이랑 했습니다. 최유교 아나운서 다 아시죠? 예,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그래서 KTV가 어디야? 정책TV잖아요. 나라방송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라방송에서 많이 정책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드리는 정보들 당연히 이제 여러분께 더 정확하게 또 더 자세하게 이제는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요게 이슈였어요. 그래서 어제 2차 회의가, 그래서 이제는 정부 방송에서 이제 이 얘기를 명확하게 설명해 드렸고, 오늘 또 여러분께 또 소상공인 부분만 띄어서 또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빠르고 정확한 정보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댓글 주시면요, 제가 시간 될 때마다 읽어봅니다. 정말 읽어보고, 제가 바로 댓글은 못 드리지만 그 내용을 다 반영시키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뭐 댓글 주셔서 영상에 제가 찍을 때 그 댓글의 답변도 같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여정가족님들 남아 계시고 인사드립니다. 우리 여정가족님들 구독자예요. 여정가족님들은 구독자입니다. 그냥 구독하시면 여정가족이 되는 거예요. 혜택은 있죠. 당연히 빠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 이거 다 알잖아요, 우리. 솔직히 여정가족님들 이거 다 아는 내용이었잖아. 제가 이전에 다 설명했기 때문에. 저는 빨리 오잖아요, 모든 정보가. 남들보다, 여러분 언론에 나온 것보다 더 빠르게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그걸 풀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 여정가족님들 다 아는 내용인데 한 번 더 말씀드렸다. 그래서 혜택은 그런 거죠. 빠르고 정확하게 여러분과 관련된,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 여정가족님이 되어주시면 이렇게 한 가족이 된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또 인사해야죠. 여러분 오늘 7월 15일입니다. 금요일이고요. 오늘 좀 제가 말이 빨랐어요. 빨리 또 이동해야 돼요. 강의가 있어서, 대학 강의가 있어서요. 방학인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대학으로 좀 빨리 이동을 지금 해야 돼서 좀 말을 좀 빠르게 했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하지만은 우리 여정 가족님들, 우리 여정 패밀리들에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고, 또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다. 영상 만드는 것도 쉽지도 않아요, 또. 그래서 하지만 우리 여정 패밀리들 본다 그러면 이 정도는 해야죠. 제가 더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초심 잃지 않고 항상 여정답게 근면 성실하게 여러분과 항상 소통하는 여정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요. 항상 우리 인사하죠. 좋은 일이 여러분께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여러분께 일어납니다. 항상 좋은 일만 여러분께 있을 거예요. 항상 잘 되는 생각, 성공하는 생각, 항상 웃는 생각, 그런 생각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더 건강하십시오. 더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건행하십시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